오늘은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초 자동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은 이제 사람이 모든 걸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초 자동화 단계로 이제 가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AI가 다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이 만들었던 정책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서 이걸 이제 자동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은 그냥 제대로 했는지 보고 나중에 그 리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거를 이제 자동화 시키는 거고요. 요걸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죠, 이제는? 네.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걸 그러면 어떤 컨셉으로 이제 동작하는지 이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영문 자료라서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캣 렛이라고 해서 캣은 고양이고 렛은 이제 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쥐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태커들은 공격이 나오게 되면 공격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공격을 새로 나온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방어 쪽에서 방어 기술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항상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방어한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공격할지 미리 사전에 알 수가 없거든요. 공격을 당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공격했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이제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무제한적으로 뽑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회사는 뭐 수천 명을 뽑아가지고 보안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까지 투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수천 명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또 그게 제대로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새로운 보안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수천 명이 있지만 이 사람이 새로 나온 보안 기술을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또 거기에 맞는 보안 기술에 맞는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을 그냥 무작정 뽑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뷰만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SOC라고 해서 SOC는 Security Operation Cente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안 기업에서 보안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센터를 만들거든요. 말 그대로 하면 보안 관제 센터입니다. 그걸 영어로 이제 SOC라고 얘기하고 Security Operation Center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EDR을 도입했어요. 근데 EDR은 7일 동안 로그를 보관하고 콘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웹 쪽에는 콘솔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웹방화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 관련된 또 뭐 보안 툴,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웹쉘 방어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게 두 개가 도입되면 콘솔이 두 개가 있죠. 사람 또 30일 동안 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그 이메일은 뭐 여섯 달의 로그를 보관하고 콘솔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뭐 스팸 솔루션, 그다음에 URL 필터링, 뭐 메일 시스템에서 세 개의 로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IM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권한 관리 툴입니다. 권한 관리 툴도 콘솔이 네 개나 있고 뭐 1년 동안 데이터를 보관한다. 그 네트워크 관련도 다섯 개 콘솔이 있고 DLP, 뭐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엄청나게 많은 로그를 매일매일 쌓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안 기업 제가 말씀드린 건 중소기업 말고 이제 뭐 대기업 같은데 삼성, 현대, LG 이런 데는 보안 제품이 최소 50개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50개 이상으로부터 엄청난 로그가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걸 효과적으로 다 분석해내고 분석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건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많은 기업에서 SIM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로그들을 전부 다 수집해 가지고 저장해 놓는 걸 이제 SIM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SIM을 통해 가지고 로그를 전부 다 수집해 놓고 이 사람들이 이 SIM에 이제 들어가 있는 로그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로그가 많고 또 중부 남방입니다. 이 중부 남방으로 이제 다 있다 보니까 이 로그를 일일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제 거의 뭐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코릴레이션 룰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EDR에서 이런 로그가 있고 웹에서 이런 로그가 있고 뭐 방화벽에서 뭐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런 로그가 있으면 이걸 하나의 얼라스로 띄워줘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로그를 사람이 다 볼 수가 없고 다 볼 필요가 없고 그 로그가 얼라 뜬 것만 이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로고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볼 필요 없이 어떤 룰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EDR에서 바이러스로 탐지가 되고 웹에서 뭐 웹실 공격이 있었고 네트워크에서 그 해당 서버로 들어가는 트래픽이 있으면 하나의 얼라트를 띄워줘 만들어 줘라 이렇게 SIM에다가 룰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로그를 세 개를 다 볼 필요 없이 이 얼라시 뜬 것만 이제 보면 바로 이제 공격 여부를 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IM은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그나 정보를 다 수집해 놓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악성 행위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걸 탐지하는 엔진을 이제 SIM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함정이 뭐냐면 사람이 이 룰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해커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고 공격하는 기법이나 공격하는 경로나 이런 게 계속 바뀝니다. 근데 해커가 어떻게 공격할지는 모르는데 이 룰을 만드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이 모든 나온 로그를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상관 분석 룰, 각각 로그에서 나온 룰을 취합해 가지고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로 만드는 걸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상관 분석 룰을 만드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들기도 어렵고 또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성능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누수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죠. 현실이 이제 그렇습니다. 현재 IT 쪽에 IT 쪽의 현실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라는 그룹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기업에서 최소 25개에서 49개의 보안 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각 툴마다 엄청난 로그가 쏟아져 나오고 그 로그를 일일이 다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기업마다 최소 10개 이상의 벤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더마다 제품의 기능이나 활용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벤더마다 그 구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는 전문가들이 또 있어야지 또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보안 제품을 그냥 달아놨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방어되진 않거든요. 그걸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로그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바꿔가면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일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기업의 57%가 보안 전문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안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객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보안 제품을 사고 그 제품마다 보안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충분히 확보할 수는 없고 로고는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나중에 해킹 당한 다음에 찾아봤더니 로고를 역으로 추적할 때는 로고에 있으니까 이거 왜 우리가 못 막았지 이렇게 되지만 사전에 그걸 막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커가 어떻게 공격할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탐지류를 사전에 등록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해가 나가는 건.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드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는 초자동화에서는 이런 룰을 만드는 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AI가 하는 거죠. 시스템이 아니라 AI, 센트럴의 AI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보안 운영,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은 첫 번째는 하나의 이제 EDR만 이제 쓰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EDR에서 모든 보안 위협을 100% 방어할 수가 없거든요. EDR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EDR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이제 막게 되는데, EDR 에이전트에서 일어나지만 네트워크단에서 일어나는 공격은 EDR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엔드포인트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담아 놓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을 담아서
야, 니네가 알아서 관제해. 이렇게 딱 해주면 이것도 이제 대답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겠죠. 각 솔루션마다 보안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전문가들이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안 전문가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할 뿐더러 첫 번째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분야 자기가 잘하는 보안 솔루션만 전문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쓰는 이러는 제품은 뭐 난 몰라 모르는 제품이다 이러면 자기가 아는 제품에서 로그는 분석했지만 그 다음에 이 로그가 네트워크나 다른 데도 로그가 있게 되면 그쪽 솔루션에 또 전문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이 또 코업을 해야 되고 이러면 또 근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달라가지고 못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계속 고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거기에 맞는 제품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SIM이나 앞에 말씀드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나 이제 최근에 이제 악성 코드를 보게 되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랜섬웨어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 그룹들이 새롭게 계속 생겨 나오고 있고요. 뭐 락핏이라든가 블랙바스터라든가 하이브라든가 지속적으로 공격이 계속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따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액도 엄청나죠. 보시는 것처럼 빌리언 달러니까 이 10억 달러니까 2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뭐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랜섬웨어에 복구하기 위해서 348K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0억이 넘습니다. 10억 정도의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공격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한 기술들이 아직 제대로 시장에 나만 있지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가져가서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거기서 발생한 로그들을 분석을 해서 그 발생한 로고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공격을 막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이 돈을 받아가는 그 단계의 시간들이 2019년에는 이게 시간이니까 1600시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최초의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돈을 받는 데까지 160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도 초창기니까 여러 가지 뭐 공격 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전을 안 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보시면 230시간 그리고 2021년에 90시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더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줄기 때문에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보안 관리자들은.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예전 같으면 1000시간이면은 이게 뭐 엄청난 몇 달은 되니까 몇 달 동안 대응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92시간입니다. 그리고 92시간이면 4, 5일밖에 안 되거든요. 최초의 랜섬웨어가 우리의 네트워크에 들어온 다음에 4일, 5일 정도가 지나면 얘네들이 돈을 요구하고 돈을 안 줬을 때는 내부 데이터를 외부에 뿌린다거나 뭐 DDoS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충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뭐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상관 분석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사람을 더 뽑아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AI 기반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악성 코드 유형을 보게 되면 해커가 내부에 접점 시스템이 있거든요. 해커들은 처음에 보통 이제 이메일로 많이 이제 보냅니다. 학생분들도 이메일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메일에 보게 되면 이메일에 있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정상 이메일이라고 100% 확신하는 것만 클릭하셔야 되고 이메일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 한두 글자 틀려도 잘 모르거든요. 네이버인데 뭐 NAVER인데 NAVAR.com으로 돼 있다거나 이래도 모르고 그냥 클릭하게 되거든요. 이건 네이버가 아닙니다. 해커가 만들어 놓은 해킹된 해킹된 이제 사이트죠. 그러니까 대부분 해커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 링크를 클릭하게 만들고요. 이걸 눌렀을 때 거기에 이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가 되면서 그 보안 패치가 안 돼 있으면 어,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두 번째는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전화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전화를 딱 해가지고
아, 나 사장인데 무슨 서버 비밀번호 좀 알려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산실에 있던 직원은 사장 목사님을 한 번도 들어볼 일이 없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내가 아, 그럼 사장이구나 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전화를 해서 아, 제 지금 협력업체 직원인데 빠르게 지금 갑자기 제가 출장을 나가서 메일을 못 드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서버 어떻게 접속하는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공격들을 이제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영어로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격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악성 사용하는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데 뭐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예전에는 회사나 그 학교에 서버를 쓰려면은 무조건 학교에 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학교에 와서 이제 쓰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회사에 올 수가 없으니까 원격 접속을 열어주게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에서 서버를 붙게 되거든요. 해커가 이걸 노려서 집에서 이 서버를 붙는 순간에 그 비밀번호를 탈취해서 그 서버를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부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계정을 탈취한 이후에 AD는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AD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D의 관리자 권한이 있게 되면 AD에 조인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에 무제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 원격 제어도 할 수 있고 리부팅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동작할 수 있고 모든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커들은 이 PC를 한 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AD 관리자를 획득한 이후에 랜섬웨어를 3천 우리 회사 PC가 3천 대인데 AD에 다 조인되어 있다고 하면 3천 대 동시에 랜섬웨어를 다 뿌리게 됩니다. 그럼 3천 대가 전부 다 이제 암호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대씩 한 대씩 하려면 지도 힘드니까 AD의 관리자 권한으로 수천 대를 동시에 이제 감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공격이 진행된다는 걸 알더라도 3천 대 PC를 사람이 가려면 3천 명이 가야 되고 또 PC가 서울에 있으면 괜찮지만 뭐 부산, 광주, 전역에 전국에 흩어져 있다면 거기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가는데 사람은 어차피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틀이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수동으로 대응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눈 빠지게 모니터링을 보고 있다, 보고 모니터링을 본다 하더라도 그 해킹이 일어나는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로그를 분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AI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랜섬웨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 이제 감염됐다가 이제 복구하는 화면인데 보시면 이제 AD거든요. 이게 이제 AD 서버고요. AD에 조인된 이제 PC들입니다. AD에 이제 PC가 이제 네 대가 조인돼 있습니다. 그러면 AD에서 먼저 이제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키죠. 탐지가 됐습니다. 이거 탐지 모드니까 탐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말씀드렸던 GPO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GPO라는 게 있어서 글로벌 파리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AD에 조인된 전체 PC로 파일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의 관리자 권한을 제가 뭐 우연찮게 획득했다면 지금 GPO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GPO 업데이트라고 떴죠. 그러면 AD에 조인된 모든 PC로 악성 코드가 이제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 PC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AD 관리자 권한으로 다 밀고 들어오니까 다 네 대가 동시에 다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모에서는 뭐 세 대만 붙은 걸로 했는데 AD는 학교는 제가 갔을 때 AD를 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AD를 쓰게 되면 전체 PC가 AD에다 조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수천 대건 수만 대건 전부 다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를 복구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우리 회사 시스템이 만 대인데 그중에 만 대가 모두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동시에. 그러면 거의 뭐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체제를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되고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롤백 기능이 있어가지고 앞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롤백 하는 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를 끊고요.
네트워크를 끊어가지고 더 이상 랜섬웨어가 외부로 이제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미티게이션을 시키게 되면 전체 뭐 만 대건 10만 대건 100만 대건 동시에 전체 엔드포인트에 복구가 한 번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AI 기반의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한 대 한 대 사람이 수동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동시에 자동으로 한 번에 다 복구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복구가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롤백까지 누르고 이제 트루 포지티브니까 정탐이니까 트루 포지티브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네 대의 모든 이제 복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를 통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시스템에 일어났던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복구하고 정상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업무를 이제 순식간에 이제 정상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뭐 복구나 이런데 기능을 하실 복구나 이런데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잡다한 업무,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모두 AI한테 맡기고요. 사람은 이제 정책을 만든다거나 정말 보안의 핵심 업무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의 목적은 그동안 회사 와서 뭐 불필요하게 노가다성으로 했던 뭐 보통 저희가 이제 삽질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해는 단순 반복 업무를 다 AI를 통해 자동화를 시키게 되고요. 사람은 핵심 업무에만 이제 복구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킬 시키고 롤백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이게 랜섬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탐지가 된 거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복구한 화면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복구한 개수, 파일을 몇 개 복구하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보시면 이제 원래 상태로 랜섬웨어 감염되기 전 상태로 복구가 됐습니다. 어, 제가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랜섬웨어 파일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이거 만약에 그 PC에서 돌리셨다가 랜섬웨어 감염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많이 테스트하시려면 사전에 완전히 VM웨어나 이런 데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건 혹시 암호화되더라도 상관없는 데 놓고 악성 코드를 돌리시고 이제 복구를 하시면 다 복구가 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저희 시스템은 다 복구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테스트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SOC에서 이 자동화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민타임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민타임이 뭐죠? 민타임은 이제 평균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탐지하고 조사하고 리스판 대응하는 이 시간에 대한 평균 시간, 소요 시간 이런 그 민타임을 이제 줄이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죠. 예전에 사람이 3천 명, 5천 명, 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로그를 일일이 다 보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AI가 이 불필요한 업무, 단순 반복업무를 다 대행해 줌으로써 민타임을 이제 첫 번째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TCO라고 해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해서 소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랜섬웨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드는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데 사람을 3천 명 고용했어요. 이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백업을 해야 되고 뭐 출장을 가야 되니까 뭐 교통비 이런 거 다 생각해서 랜섬웨어가 걸린 다음부터 복구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이제 TCO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사람을 3천 명 고용하면. 근데 저희 이제 AI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써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를 수행하게 되면 솔루션 비용만 들어가면 되고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뭐 어차피 24시간 돌려야 된다면 세 명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비용이 확실히 줄겠죠. TCO가. 그래서 어떤 거를 방어하기 위해 보안을 위해서 수행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걸 이제 TCO라고 얘기하는데 TCO를 이제 줄이는 게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을 효율화시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단수 반복 업무는 AI가 하고 사람은 중요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효율성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퍼포먼스나 스케일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우도 해줘야 되고
또 내년 되면 또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AI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24시간 일한다고 해서 AI가 불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월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퍼포먼스나 이제 스케일 확장성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 센터가 하나 더 생기면 당연히 사람을 더 뽑아서 데이터 센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동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 가지고 동일하게 AI가 단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나고 스케일, 확장성에 큰 이슈 없이 시스템을 떼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동화가 왜 지금 필요하냐? 첫 번째는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5개에서 49개의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비쌉니다. 솔루션 통합 비용이.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 사일로가 많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방화벽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DLP 따로 있고 URL 따로 있고 뭐 솔루션마다 사람이 따로따로 다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없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방화벽만 보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엔티바이러스 로그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수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 개에서 나온 로그들을 자동으로 시합해가지고 자동으로 한 단일 결과로 내게 되니까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SIM은 그 코릴레이션 상관률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복잡해지니까 사람이 만드는 게 거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서 복잡한 룰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최근에 이제 많이 쓰면서 클라우드 쪽에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블라인드 스팟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자동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라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다 했을 때는 점점 많은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트리아지는 뭐냐면 어떤 얼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크리티컬이다. 뭐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는 뭐 마이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을 이제 트리아지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이 얼렛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간당 뭐 10개면 10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갑자기 막 1000개가 들어와요. 그럼 감당 못 하죠, 그 사람이. 거기 사람이 그냥 거의 쓰러집니다. 근데 AI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매뉴얼로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플레이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개수가 증가하면서 성능도 안 나오게 되고 듀얼 타임이라고 해서 어, 해커가 이 리스, 해커가 내부에서 들어와서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합니다. 일부러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바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바로바로 공격을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매뉴얼 리스판스 하는 걸 알고 일단 침입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며칠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시간 동안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듀얼 타임이라고 해서 이런 악성적인 듀얼 타임을 증가를 시키게 해야 됩니다. 일부러 이제 더 오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공격하는 거죠. 탐지가 안 돼도. 근데 이런 것들 AI는 사실 뭐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시스템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치질 않죠. 근데 사람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공격 기법이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뭔가 잡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EDR, 뭐 SIM, AWS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솔루션에서 콘솔을 만들어서 각각 사일로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미스 디텍션이라고 해서 탐지하지 못하는 게 이제 발생한 경험을 많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이 사일로가 로그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로그가 트리아지가 안 되는 초기에 분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근에 우리 회사가 뭐 원래 없었는데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샀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걸 아는 전문가가 채용되거나 교육을 받을 때까지 전혀 대응을 못 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단계부터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는 외부의 TI, 트레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위협 정보 기반으로 이제 일차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모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아지 이 분류 작업도 자동으로 이제 AI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 우선순위를 책정한 다음에 스코프를 정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대응할지 스코프를 정해서 리스판스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사람이 100% 자동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가 않고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데이터 컬렉션, 트리아지, 프라이어티, 스코핑하는 현실적으로 스코핑은 이제 완전히 AI한테 맡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람이 일부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요. 예전에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모두 다 했다면 그세 단계는 AI가 하게 되고 스코핑 단계에 대해서만 뭐 사람이 수행한다거나 또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 감염된 경우에는 시스템을 뭐 차단하거나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 두 단계는 사람이 수행하겠다거나 그럼 이게 비용이 확 줄겠죠. 사람 수도 이제 확 줄게 되겠죠. 앞 단계를 다 AI가 수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를 하면서 사람의 필요성을 점점 이제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줄이는 것도 목적인데 두 번째는 사람은 아무리 모니터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당 뭐 수천 개가 넘어가게 되면 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AI는 미스를 할 수가 없죠. 기계적으로 동작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람을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미스하거나 휴머네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을 AI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아지를 이제 단순하게 할 수가 있고요. AI가 랭귀지 기반으로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리스판스도 모두 이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타임이라든가 리스판스 타임을 이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또 행위에 대한 가시성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티어 1 작업은 모두 초기 단계, 맨 처음에 일어나는 단순한 분류 작업들은 AI한테 맡김으로써 이쪽에 투입됐던 사람들을 다른 업무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불필요한 이론들을 그 너무 많은 과도하게 불필요한 게 아니고 과도하게 배정됐던 사람들을 다른 업무에 보안 핵심 업무에 이제 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얼라이 발생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퍼티크가 이제 필요인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AI는 개수에 상관없이 모두 처리가 가능하니까 시스템만 더 갖춰주게 되면 다시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솔루션에서 들어온 로고들의 AI가 자동으로 패턴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다 분석을 해서 트리아지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사람은 결국에 중요한 업무, 핵심 업무에만 사람을 배치해서 사람이 앞에 말씀드려서 스코핑을 한다거나 리스판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만 이제 사람을 배치시켜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화면은 지금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러면 이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로그를 이제 다 가져와서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걸 이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면 EDR 로그에서는 이 PC에서 발생한 악성 코드들만 이렇게 탐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의 보안 솔루션을 여러 개 이제 아까 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AI 엔진을 통해서 API 기반으로 발생한 로그들을 하나로 다 통합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이제 하게 되고요. API 기반으로 쓰는 제품들을 다 통합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XDR로 가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은 뭐 센티널 옥타라는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랑도 연동을 한 거고요. 옥타는 로그인을 하는 솔루션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을 들어올 때 하는 건데 옥타에서 실패한 로그를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PC에서 악성 코드가 탐지됐는데 이 PC에 외부에서 옥타를 통해서 접속해서 실패한 사용자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공격이 일부러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EDR에서 이런 로그가 발생하면 이 PC에서 이런 로그가 있었네 하고 옥타 콘솔에 들어가서 이 옥타에서 발생한 로그들을 따로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첫 번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이 피곤하겠죠. 발생한 로고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봐야 되니까 엄청 피곤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API로 이 로그를 다 가져와서 자동으로 다 보여주게 되니까 별도의 콘솔로 사람이 접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콘솔에 다 로고가 있으니까 저희 하나의 콘솔에서 이 자동화 콘솔에서 모든 로고를 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옥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옥타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고요. 뭐 G스케일러나 제품도 쓰고 있으면 동일하게 G스케일러로부터도 로고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G스케일러에서도 로고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스케일러 관련된 정보도 같이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런 제품으로부터 로고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고요. 또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여기 보시면 이 예전 같으면 옥타에 들어가서 계정을 일시 사용 정지를 시킨다거나 패스워드 리셋을 시킨다거나 사용자를 일시 정지시킨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옥타 콘솔에 가서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 콘솔에서 이미 자동화로 연결이 다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콘솔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 콘솔에서 바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편하겠죠. 예전에는 EDR에서 로그를 보고 옥타에서 로그를 본 다음에 상관 분석을 한 다음에 EDR에서도 차단을 하고 옥타에 가서도 또 접속해서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저희 콘솔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다 콘솔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두 개의 콘솔을 들어갈 필요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정책이 내려가서 이제 성공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콘솔로 아까 사일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일로마다 각각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제품에서 모든 로그를 다 한 번에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시간도 줄이고 온라인이 발생했을 때 분류 작업도 자동으로 첫 단계에서 해줍니다. 예전 같으면 EDR 로그를 보고 이런 공격이 들어왔네. 옥테에 들어가서 보고 두 개를 매칭시켜 가지고 사용자가 상관 분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EDR에 이런 로고가 생기고 옥타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차단해라 이런 룰을 만들면 이제 그때 탐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자동으로 되죠. 사람이 이제 그런 룰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책 자체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그래서 얼라 중심으로 얼라시 막 수만 개가 뜨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다 분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솔루션이 있으니까 여러 개의 솔루션을 각각 들어가서 운영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도 다 수동으로 다 스태틱 정적 방식으로 수동으로 다 수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티켓도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얼라 베이스가 아니라 인시던트 베이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랜섬웨어 공격이다. 그러면 이 공격 기준으로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EDR에서 뭐 악성 코드,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돌았네. 네트워크에서 이 당시에 이 몇 번 IP로 통신했네. 그리고 AD 솔루션에 들어갔더니 뭐 관리자 계정이 털렸네. 이런 식으로 각 발생하는 얼람마다 전부 다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인시던트로 바뀌게 되면 랜섬웨어라는 하나의 큰 공격 밑에 앞에 말씀드렸던 얼라실이 다 묶여가지고 하나로 있게 되니까 큰 그림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버드뷰라고 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쉽게 이제 대응할 수가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요. 이 우선순위도 AI가 자동으로 다 다이내믹하게 다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 자동 대응도 가능하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콘솔마다 이제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격 브릿지가 이제 해킹 침해 사고를 브릿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브릿지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발생하는지 브릿지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 브릿지 자체에 포커스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서 할 수 없었던 이런 다양한 이런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히 자동화를 통해서 모든 보안 문제들을 이제 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데이터 관련된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고요. 로그를 전부 다 한 곳에 저장을 또 통합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장성을 이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제품마다 들어가서 콘솔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비저빌리티 확보가 굉장히 가시성 확보가 어려웠는데 다 모두가 하나의 로그가 쌓여가지고 거기서 통합으로 되니까 완벽한 비저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티그레이션을 이제 네이티브 기반으로 통합이 되도록 API 기반으로 통합이 되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대응 전략을 세워주게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AI 자체에서 대응까지 하게 되고요. 이 복잡성도 이제 증가를 하게, 감소를 시키게 되겠죠.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보안 제품을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몰라도 되죠. AI가 다 분류해주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만 딱 보여주면 되니까 아 이래서 이게 랜섬웨어 공격이었구나. 아 이래서 웹서버가 딥베이스 공격을 당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발음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가 지식이나 정보가 없더라도 전체 보안 관점에서는 무슨 보안 사고가 났고 무슨 브리지가 발생했는지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퍼플레어이고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연어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그 예전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그 룰을 만들었어야 돼요. 아까 오토 그 매뉴얼 콜레이션 룰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치면 됩니다.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해킹 징후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치게 되면 자동으로 AI가 이 라자루스 공격이 있었는지를 탐지할 수 있는 커리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게 돼요. 그럼 내부에서 라자루스로 이런 IP로 공격이 왔었고 이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예전 같으면 라자루스가 쓰는 IP라든가 라자루스가 공격할 때 쓰는 해시값이나 이런 것들 일일이 다 파악하고 사람들이 공부해서 이걸 정보를 다 아는 다음에 이걸 이데알 룰을 만들어서 아니면 다양한 제품의 룰에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를 방화벽 들어가서 보고 URL 필터링 들어가서 보고 옥타 들어가서 보고 DNS 들어가서 DLP 들어가서 보고 모든 보안 소리에 각각 들어가서 룰을 다 만들어서 봤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AI가 만들어준 룰을 돌리면 자동으로 모든 로그는 통합되어가 API 기반으로 자동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콘솔에서 이 결과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런 걸 몰라도 됩니다. EDR 쓰는 방식을 몰라도 그냥 사람이 쓰는 언어로 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탐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편해졌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업무들을 단순 반복 업무들을 많이 이제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은 보안 핵심 업무, 정책을 만든다거나 마지막에 대응 정책을 세운다거나 이런 데만 이제 집중을 하면 되죠. 그럼 지난 2주간 2개 이상 국가에서 로그인한 유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동일하게 이 쿼리를 몰라도 되는 거죠. 예전에 이걸 다 쿼리를 알아야지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이게 자연어로 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쿼리를 AI가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칼리오라는 계정이 108번 로그인 시도했고 이 계정마다 몇 번 시도했는데 한국, 러시아, 요거는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못 가져온 거고요. 홍콩, 폴란드, 에스토니아에서 이 사람이 접속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마다 어느 국가에서 2개 이상 국가에서 로그인한 정보를 다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계정별로 몇 개의 나라에서 로그인을 시도했고 몇 개의 나라에서 몇 번을 시도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AI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AI는 요약 보고서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이 공격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궁금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팔로업 질문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한테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다른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을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AI가 이런 질문들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 요거 유용하겠다. 두 번째 거 딱 누르면 이 질문에 맞는 이데알 컬을 자동으로 또 AI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또 고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말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말을 다 집어넣게 되면 이 사람이 말한 거에 해당하는 쿼리문을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콘솔 화면이고요. 퀵 뷰를 누르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이 룰을 만드는 겁니다. AI가 예전 같으면 사람이 이걸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이제 AI가 저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럿에 들어가서 이런 룰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센트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오토메이션이라는 룰이라는 생성이 됩니다. AI가 이거와 비슷한 탐지 룰을 자동으로 컨펌을 누르게 되면 이 탐지된 이 정책과 비슷한 룰, 이거와 비슷한 사고들을 자동으로 다 탐지를 해가지고 결과값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쿼리를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공격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말고 이런 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앞으로 탐지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룰을 수동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게 아니고 AI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룰을 바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옥타라는 제품을 쓰고 있으면 옥타에서 여기다 룰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명령을 치게 됩니다.
옥타의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를 보여줘 하면 그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들어와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거 이제 옥타와 연관된 거고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 코릴레이션 룰을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을 내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코릴레이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전에 사람이 이걸 일일이 만들었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매치되면 탐지해라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사람이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AI가 이런 모든 기능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협 정보 중심으로 하게 되고요. 모든 정보를 하나의 소스로 통합해서 저희 제품에다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소스로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보안 운영을 최적화시키겠죠. 예전에 초기에 수집 단계, 분석 단계 이런 단계에 사람이 엄청 많이 필요했는데 이걸 다 AI가 대체하게 되니까 사람은 더 이상 이쪽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 스토리지에 사일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저희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통합된 형태로 스토리지를 저장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민타임, 소요 시간, 악성 코드를 컨테인, 저지하는 이 민타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동화를 다 사용하게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사람이 룰을 만들 필요가 없고 AI가 만들어주니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사람이 했을 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미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AI가 하게 되면 기계가 이제 수행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스가 없겠죠. 미스가 없어서 단순한 반복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일단 뭐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시거나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거 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콘솔은 똑같습니다. 리눅스를 하더라도. 콘솔은 똑같고요. 이제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콘솔은 다 똑같습니다. OS에 상관없이 다 똑같고요. 리눅스를 설치하시려면 그럼 뒤에다 그걸 넣으시면 돼요. 제가 명령을 알려드릴게요.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가 된 다음에 리눅스를 또 설치를 해보셨군요.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가 끝나고 나면 토큰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토큰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넣으시면 되고 잠시만요. 설치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치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거든요. 설치를 끝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집어넣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설치하는 것만 있네요. 이 맞는데 잠시만요. 음. 여기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매뉴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찾아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매뉴얼도 잠시만요. 리눅스도 설치를 하셨군요. 리눅스는 이제 커널 모드가 아니고 에이전트 모드라 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장애가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그건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설치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뭐 찾아서 금방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 아주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음, 음. 아, 네네. 그럼 이제 교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시면 그 설치한 다음에 그 토큰을 이제 등록해야 되고 토큰은 다 똑같습니다. OS에 관련없이 똑같이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잠시만요. 설치 매뉴얼이 있는데 못 찾겠네요. 잠깐만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이벤트 설치가 아, 잠깐만요. 웹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리눅스가 버전 how to 아, 이거 맨날 보던 건데 이걸 갑자기 또 보려고 하니까 못 찾겠네요. 아, 찾았고요. 아, 여기 보시면 이 보이시죠? 이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명령을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 명령어거든요. 센티널 CTL 매니지먼트 토큰 셋하고 여기다 토큰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토큰을 넣으면 이 토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접속이 어, 토큰 기반으로 해서 셋이 되면서 설정이 되면서 그 위치로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붙게 됩니다. 토큰은 이제 어디서 보는지는 아시죠? 토큰은 잠시만요. 저 매뉴얼은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급하게 찾다 보니까 단계만 그것만 따라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급하게 찾다 보니까 지금 못 찾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교수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여기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셋하시고 여기에 사이트 인포 가면 요거거든요. 요게 토큰입니다. 요걸 복사해서 그 세트에 넣으시면 그 리눅스 설치면 여기에 이제 붙게 여기에 이제 붙게 됩니다. 리눅스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패스프레이즈는 이거는 처음에 설치할 땐 패스프레이즈 없어도 되거든요. 설치하고 나서 이제 설치하고 나서 할 때 이제 쓰는 거고요. 패스프레이즈는 처음에는 이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왜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풀고 설치하시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걸 이렇게 하시면 토큰 셋하면 토큰을 집어넣으면 이 토큰이 등록되면서 그 위치에 이제 붙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뭐냐면 토큰을 한 다음에 에이전트가 이제 죽어 있으면 스타트를 시켜야 되거든요. 스타트를 시키면 에이전트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요걸 따라 하시면 돼요. 꼭 루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로 들어가서 설치하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루트로 설치해서 들어가서 설치한 경우에는 요걸 하시면 됩니다. 요거 토큰 값만 요 뒤에다 요걸 넣으시면 돼요. 루트가 아닌 경우는 수도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루트인 경우에는 그냥 루트니까 요 뒤에 요 위치에 가셔서 요것만 치시면 됩니다. 요 토큰 요거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여기 여기 사이트에 가면 있는 요거를 복사해서 이걸 이제 대신 넣으시면 됩니다. 아유 뭐 대단하신데요. 잘하시나 봐요.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리눅스 에이전트를 설치하신 거 보면은 네. 그리고 나서 요거 컨트롤로 요거 시작을 시키시면 돼요. 셋이 되면 에이전트가 이제 뜨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를 시키면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여기 토큰을 썼기 때문에 이 토큰 위치에는 여기에 이제 붙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토큰이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디폴트 사이트 토큰을 썼다. 그럼 여기에 붙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토큰을 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토큰을 쓴 그 위치에 붙게 돼요. 백석대 여기도 토큰이 있거든요. 이 여기에도 보면 쭉 넘기면 여기 사이트 토큰이라고 해서 어카운트에 보면 어카운트에도 토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마다 다 토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군요. 사이트 안에 그룹에도 토큰이 있거든요. 그룹에 천안 캠퍼스가 여기도 토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토큰을 썼느냐가 그 붙는 위치를 얘기하게 돼요. 이걸 쓰면은 백석대 밑에 디폴트 밑에 천안 캠퍼스에 붙는 거고 아까 여기에 있는 토큰을 쓰게 되면 전산정보원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토큰을 가지고 어디 토큰을 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붙는 위치를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혹시 하시다가 뭐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고 제 전화번호는 요거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뭐 물어봐 주셔도 돼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아니면 제가 만약 정 바쁘면 저희 에스케어라는 파트너 회사에서 이제 백석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에스케어와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카톡을 주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관련 내용들을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나 이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매뉴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는 교수님께 드려가지고 학생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아, 매뉴얼을 찾았습니다. 이거 제가 교수님한테 바로 드릴게요. 여기 전달이 되나요? 안 되네요. 제가 교수님한테 카톡으로 드릴 테니까 교수님한테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치 파일은 제가 지금 교수님한테 금방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